여기는 지금 무한환경인 해야농장입니다. 아마 TV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굉장히 TV에 많이 나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또 헬스농법으로 굉장히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고구마 드셔보시면 아시겠죠? 맛있죠? 네. 거기 대표이신 김현희 선생님이십니다. 예. 저희는 이곳에서 여기가 남편이 어렸을 때 놀던 곳. 내 놀던 뒷동산이에요. 거기 이제 여기에 이렇게 터를 잡게 됐는데 저는 원래 시골 총각한테 농촌 총각한테 시집을 왔는데 한 7년 정도 살다가 나보다도 남편이 도시바람이 불어가지고 매년 나가세 하는데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도 남편이 나가자 하니까 도시로 갔다가 가기 전에는 나름 꽤 알부자라는 소문이 안 난 알부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집 팔고 땅 팔고 도시로 나갔다가 제가 굉장히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다 줬는데 내가 그거 홀라당 다 살림을 할 줄 몰라가지고 뭐 그렇다고 주식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살림을 할 줄 몰라가지고 홀라당 다 말아먹고 그러고 이제 한 7년 정도 도시 생활하다가 다시 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는데 저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곳의 소중함을 그동안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다시 밖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고향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와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그때가 이제 힘든 시기였어요. 그야말로 암울하기 짝이 없고 이 어둠이 가득 찬 터널이 언제쯤이나 끝날까 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에 또 저희가 몰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농사를 지어도 그냥 일반적인 농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친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유기농업이니 뭐 이런 말 자체가 없어서 그냥 표시 신고 농약 안 한다는 신고만 이렇게 그 신고 필증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기농업 1세대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제 김성훈 장관님이 김대중 정부 때 그 농림부 장관을 하시면서 이 친환경이라는 용어 정리도 하고 유기농업이라는 그런 이제 말도 나오게 됐는데 한순한 유기농업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유기농업에 대한 농법이 정리가 없었어요.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각 곳곳에 이렇게 한두 사람씩은 했지만은 이 농법을 정리해서 그 저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바닷물을 접목을 하게 된 계기가 이쪽 마늘 양파를 많이 하면서 마늘 양파 병이 오면은 뻘을 갖다가 다시 밭에다 개토를 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걸음으로도 쓰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 시대에 이미 소금을 걸음으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봐도 자료도 없고 이제 그러는데 또 구조로 내려오는 어른들의 그 말씀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바닷물을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바닷물 접목해서 이제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고구마 맛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자기 자식 안 예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입으로 내 고구마가 좋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드셔보시고 이제 평가를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드신 소비자분들이 뭔지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는 참 오묘한 느낌의 독특한 맛이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나름대로 해수 농법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농사는 열심히 하지만
좋지만은 문서에 어떤 데이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문서화하지도 못했고 뭐 통계를 내보지도 못했고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남편이 올해는 이 밭에 굼벵이가 이 정도 있으니까 소금을 어느 정도 뿌려봐야 되겠다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굼벵이가 100% 방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한 7, 80%는 방제가 되거든요. 또 저희는 이제 친환경이다 보니까 생물에 대한 이런 다양성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종만 이렇게 없애거나 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굼벵이가 100% 방제가 되면은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은 그만큼 생물에 대한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먹이사슬이 또 이제 이렇게 파괴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통해서 굼벵이가 그렇게 7, 80% 정도 방제가 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닷물을 희석해서 이제 이렇게 뿌려주면서 작물의 이제 생장이라든지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이제 짓다 보니까 방송에 좀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이제 방송 출연을 하게 됐어요. 2008년도인가 아이디어 하우머치라는 SBS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저희 고구마를 20분의 패널들이 저희 고구마를 이제 먹어보고 만장일치로 다 그 점수를 이제 만점의 점수를 이제 주셨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상금도 한 16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중파 방송도 많이 나오고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시기에 인간극장 5부작이 나오면서 아마 굉장히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유재석의 일로 만난 사이 또 그걸 이제 제가 유재석을 본의 아니게 탁달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방송 출연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어디서 많이 본듯하다 하면서 혹시 방송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 오히려 이제 민망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하튼 저희가 이제 고구마 농사를 해수를 이용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해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어떤 분은 원액을 신안 쪽에서 그 대파에다가 원액을 뿌렸는데 이게 다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폐농했다 했는데 이게 대파가 뿌리까지 다 죽은 게 아니고 위에 지상부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대파가 그렇게 이쁘게 올라왔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들리고 또 대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에는 하우스 농사를 많이 하는데 흰가루병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데요. 방제를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다시 재발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제 오셔가지고 그 해수 농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지고 하셔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셨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뭐 대통령 그 포상도 그분들이 추천해주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남편이 왕군에서도 그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타 군에서 추천해주는 것은 별로 그닥 바람직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전화로 많이 문의를 해와요. 몇 배 희석을 하면 됩니까? 근데 이거는 말로 몇 배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발의 위치가 다르고 기온이 다르고 토양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밭에다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계속 실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범위를 넓혀가야지 어디서 뭐가 좋다 해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거기다 온통 저기를 해버리면 실패할 확률도 또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이런 자재도 좋다 저런 자재도 좋다 막 이런 연락들이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초기에는 막 우왕좌왕 해가지고 뭐가 좋다면 그거 써가지고 기존에 했던 방법과 달라가지고는 그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기농 하신 분들인가요? 할 일이 기능도 하고 저는 항상 그 기농 기촌 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정착을 하시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기농을 할 것인지 기촌을 할 것인지 기농과 기촌은 달라요. 기촌은 이제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오는 거고 기농은 농사를 이제 본업으로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 오시는 그 방법은 이제 똑같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정착을 못하고 이제 가시는 경우가 또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는데 항상 그래요. 이 오신 분들은 정말 힘들게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 내 땅 그림을 딱 그려버리는 거예요. 이 시골 정서는 내 땅이 저쪽에 땅이 요만큼 들어간 것 알기도 하고 저 집 땅이 내 땅에 요만큼 들어온 것 다 알면서 그냥 그걸 묵인하고 그냥 농사를 짓는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은 구획을 내 땅을 다 찾아서 구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웃바다하고 빈정이 상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항상 내 땅이 어느 정도인 것은 알지만은 굳이 그거 한 평 정도는 안 벌어도 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더 나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밭들은 거의 주변 사람들 길이 다 나가지고 있어요. 멀쩡한 밭도 남편이 이웃 밭이 자기 형도 길을 안 내주는데 남편이 그냥 길 내주고 근데 그래서 막 제가 어쩔 때는 앙알앙알 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그 지역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려요. 내 땅이 어느 정도인 줄은 알지만 구획을 딱 정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남편 친구도 지금 여기 기농에서 10여 년 전에 와서 이제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처음에는 농촌의 어떤 전원 생활을 꿈꾸고 오셨어요. 꿈꾸고 오셨는데 보통 그 전원 생활을 꿈꾸고 오신 분들이 텃밭에다 상추 몇 고기를 심어 놓으면은 나만 먹기는 많아서 이웃집에 줘요. 근데 이웃집이 이제 이웃이라기보다도 자기 지인들 도시에 있는 지인들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맛있어요. 또 그분이 자기도 먹기에 많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집 뭐가 맛있더라 혹시 팔지 않을래 하다 보면 처음엔 요만큼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만큼을 하게 돼요.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요만큼 거기에 맞게 이거 손으로만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장비를 하나 사야 되겠다. 장비를 사놓고 그것만 하기 위해서 장비를 그 360일을 묵혀두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 땅을 조금 더 넓혀요. 그럼 혼자 하기 조금 버거워. 그럼 사람을 하나 또 이제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시간이 한정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면적을 늘려볼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혀 나는 요만큼만 하면서 전원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만큼이 돼가지고 이제 일에서 못 놓여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저희 얘기예요. 저희도 맨 처음에는 4,000평으로 그래갖고 이제 힘에 맞게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고구마는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숨치는 기계 있어야죠. 고구마 캐는 기계 있어야죠. 고구마 심을 때 두릅 잡는 기계 있어야죠. 또 비닐 씌우는 기계 있어야죠. 벌써 이 4가지잖아요. 또 바닥 작업하는 첫 노타리 하는 또 그 노타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런 것에 효율을 살리게 하다 보니까 4,000평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저도 잘은 모르는데 10만 평이 조금 이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초기에는 저희 2사람만 했는데 이제 난 조금 있다가 마을 사람들을 이제 인력으로 쓰다가 지금은 이제 고정으로 목포에서 할머니들이 한 20여 명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외국인들 우리
저희 내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한 14분, 고구마 배송까지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하면 한 15분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월급날 되면은 그냥 골치가 아프고요, 골치가. 그리고 한 2, 3년 전서부터는 코로나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소비도 위축이 되고, 고구마 가격도 작년부터 이렇게 소비도 안 되고 많이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유기농 제품이라기보다도 그전에는 유기농 고구마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고구마 있어요. 이 경계가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농, 혹시 기농하셔서 농사 작목을 선택하실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 특별한 작목을 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한 작목을 하시기는 하셔도 자기가 하고 싶은 작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한 작목을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 잘 모르고 그럴 때 문의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판로 문제. 여기는 이제 양파 고장이다 보니까 양파를 조금 하면 이웃집에 얹혀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작목, 여기서 하지 않는 다른 작목을 하게 되면 그 판로도 내가 또 개척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왕에 시작할 때는 주변에서 하고 있는 쉽게 팔 수 있는 작목을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작목은 조금만 해가지고 거기에서 스스로 이제 공부해서 그 작목에 대한 어떤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은 점점 이렇게 넓혀가도 이렇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것에 많이 그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제 남편이 오기 전에 몇 말씀 드린다는 게 말이 지금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재밌어요. 저희 남편이 오셨으니까 그래도 남편도 한마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잘하시는데. 나도 나오셔서 인사하는 김기조 대표님이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꿈꾸던, 어렸을 때 꿈꾸던 공간을 만드느라고 30년 동안, 34년. 이 양반이 초에 처음 시집 올 때 그때 총각이 없었어요. 80년대. 나 친구 3명 있었는데 마지막 봄에 3명이 서울로 갔어요. 장가국 가니까 서울로 간다고. 나 혼자 남았었는데 이 속 없는 양반이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그럼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주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 아주 좋은 집. 그게 34년입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손 놨어요. 잘하시네. 술도 못 마시고 친구도 안 만나고 약속을 지키기로. 사실 그 직접 힘들어요. 이 집 말고 다른 집 많이 지었어요. 창고도 많이 짓고 한 창고가 600평, 700평 짓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 집은 뒷전이었거든요. 근데 한켠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예? 그래서 아주 어느 날 갑자기 그 비싼 얘기를 해요. 한테 그 범위가 그때 계약서 어디 갔냐고 말이야. 응?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그때 시작한 집이 이제 한 4, 5년 전에 5년. 그래서 이 집을 짓고 참 행복했습니다. 예, 저도 또한 그렇게 화려한 집은 아니지만 내가 그리웠던 집이었고, 또 코로나 전에 많은 전문의들이 음악 활동도 하고 기능하는 분들이라서 합창단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사실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완전히 쫙 박살내었어요. 당시 우리가 대전까지도 공연 약속을 받고, 이 꿈을 꾸게 된 것은 그 아일랜드인가 거기에 보면 농사꾼들이 합창단이 있어요. 농부들이 추수 다 끝나고 이렇게 모여서 음악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두 살이 왔는데 지금은 그 합창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요. 관광지로. 근데 지금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 무드도 이렇게 좋지 않은 노래들, 악무드에서 가을에 노래를 보면 그걸 보면서 내가 감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음악을 좋아하는 한다면 음악 악기 다룰 수는 없어요. 다룰 하나도 없어요. 이 피아노는 내가 그 17살 때 독학을 해서 교회 음악, 그때는 뭐 피아노 마이크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18년 동안 내가 이게 빙복빙복 하면서 18년 동안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음악을 만나본 그런 기회였습니다. 좋은 기회가 음악 활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아쉬워요. 그분들이 뿔뿔 살기 위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모일 수 있지만 자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아쉬움 없게 살아야 할 텐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90%에 되신 분이 존경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나이 먹어도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다. 나는 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참 자유롭고 그리고 편안하고 많은 이들에 감동을 주고 사신 분인데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늘 좋은 기회만 주지 않더라.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해도 또 내치고 끌어내리고 그래요. 기능하신 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처럼 동생처럼 형님처럼 잘 모시다가도 어느 순간 딱 흩어지면 그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셔서 농업은 내가 농사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콘디얼이에요. 스콘디얼. 이건 이제 학자인데 60살에 기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날마다 채소를 키우고 풀 많이 키워서 이제 먹는 거. 그리고 남으면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농업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편안하게 학자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견제를 받고 정부에서 늘 지를 받고 왜냐면 이 양반이 미국의 그 사회주의자니까 늘 지탄을 받고 경계를 받고 있는데 자유롭게 편하게 살다 보니까 그 많은 병들이 치유가 되고 이 양반이 거의 100세에 들어가죠. 100세. 근데 이 100세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있구나 하는 그런 곡기를 꿈꿔줘요. 정말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작 농촌을 사는다면 생명을 키우는 아침에 이슬 맞으신 그 생명들 먹는 거죠. 채소 뜯어먹고 또 이게 그 조합 야생초편지라고 아시나요? 야생초편지. 연구원사님 황대문 선생님 이분도 대학 때 그 유학 갔다 오니까 가르쳐 드렸어요. 많은 꼴 10년 동안 꼴 치다가 많은 그 질병을 갖고 있다가 자기 고향과 영광에 사는데 이 양반이 그래요. 아침에 풀을 먹고 풀이 식사로 가져가 떠나가면 아침 이슬매진 풀. 우리 남한에 가면 3,000종의 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의 1,000종은 다 약이 된다고. 약이 되고 식량이 되죠. 몰라서. 그래서 스콧이라 이분은 황대원 선생님도 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늘 아침마다 새로운 풀육을 먹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건강하고 그 스콧처럼 내가 이제 죽음에 임박을 하고 곱게 꿈꿔주고 그래요. 이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꼭 그런 쪽에 정착을 하면 좋겠지만 안 한다고 해도 농촌은 우리를 건강을 시키게 되고 또 우리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고 많은 치유의 공간들이 농촌에 있습니다. 새로운 풀, 아침에 맺힌 풀, 이게 다 약이 되고 식량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특히 하나 그 팁을 준다고 하면 또 무한이요. 아주 좋은 것이요. 전국 10곳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무한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무한히 정착하고 사는 것도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황토도 물론 좋고 갯벌이 좋지만 그보다 좋은 것은 또 환경적으로도 또 우리 국토를 좀 다 그 분야에서 보면 그 무한히 아주 어떤 중요한 시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무한히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착하시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는 일 없도록 도시에 시간이 길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구마 먹는 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요? 네. 오이도 사왔어요. 오이도 우리 딸 고구마 따로 드시네. 이 공자가 무슨 공자예요? 고구마 종자는 이제 우리 국산이 이미 1700년경에 우리가 고구마 왔는데 우리 국산 종자가 못 들어가서 일본 아니 섞어졌어요. 소담이하고 같이 다니. 거의 그막 그래서 꿀고구마, 광고구마, 군고구마 그랬는데 이거는 좀 틀린 거의 꿀고구마가 줄을 주는데 모든 음식에 간이 배야 우리 해수를 뿌려서 네. 간이 배야 더 맛있어요. 간이 모든 음식이 간이 달려 맛있죠. 여기 술이 무슨 뭐라고? 그 보통
분들이 반고구마냐, 꿀고구마냐, 네. 호박고구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모든 고구마가 막 했을 때는 전분이 강해가지고 다 밤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후숙이 돼가지고 그래서 부드러운 꿀고구마가 되거든요. 근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종자가 따로 있는 줄을 알아요. 그래 이제 밤은 그 전분이 한 10월 초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숙성이 되면서 전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지죠. 딱딱한 고구마가 말랑말랑. 딱딱한 밤인데 말랑말랑하면서는 밤이에요. 이게 원래는 처음에 했을 때는 반 고구마 되거든. 지금 이제 조금 숙성이 돼가지고. 네. 이거 밤이 오랫동안 밤은 있을 줄 알았는데 밤 금방 말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밤이 그때쯤 되면 이제 숙성하면서 사라지고. 전분이 당화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순 이름이 뭐라고? 고구마 수. 이건 뭐 순이라고? 왜냐? 제가 고구마 국산용도 2개 하고 있고 3개 하고 있고 이제 주력으로는 이제 베니할 거라는 일본입니다. 개미야? 네. 그래서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보는데 광합성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네. 광합성하면 이제 그 탄수화물이 만들어질 때 그 탄수화물은 당류예요. 처음에 포도당이 해서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 녹말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후숙이 되면서 분해가 되면서 당화로 다시. 그 과정에 이제 물이 더 얼마큼이 고구마도 아마 그럴 건데 얘 건조를 얼마큼 해버리느냐에 따라서 또는 이제 거기에 수분이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후숙이 돼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밤고구마에서 꿀고구마로 가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수소하고 탄소가 그 산소에 의해서 화합을 했다고 탄수화물이지만 실제로는 당류예요. 네, 그래서 이 녹말이 되면 이제 뭐 쓴맛도 나고 하지만 그것이 이 잘리면서 분해되면서 당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자는 그냥 먹으면 알인데 고구마는 이제 좀 이렇게 단맛 있지 않습니까? 씹다 보면 그 말씀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근에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맥상통합니다. 이건 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희는 이제 유통을 이렇게 거의 시장은 안 나가고요. 직거래에 비싸게 합니다. 유통 이제 한 달이면 자연들은 쪽 우리 몰에 있는 택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몰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현년마다 이렇게 부족하게 파는데 작년부터 조금 소비가 덜 되면서. 저도 이제 고향이 현하거든요. 아, 그렇죠. 현하는 이제 최씨. 정씨. 그러냐? 그 청룡마을 거기서 그래요? 네. 화장은 시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린 시절에 거기서 뭐 고구마하고 네. 이 저기 보리농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농사를 엄청 키웠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객지 생활하다가 작년에 기농을 해서 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와서 이제 옛날 농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울이고 이렇게 네. 도입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배우지 말고. 힘붙여 하지 말고. 아까 이제 일단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그 농업은 그런 실정이에요. 한 장비를 갖추려만 해요. 장비를 갖추지 않는. 아까 스콧이나 황정원 선생님처럼 아침 식사를 합시다. 아침에 있으면 툴툴 먹고 이것도 건강에 좋다. 굳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제는 많은 투자보다는 우리 주변 환경을 즐기고 농업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 나 여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어디 뭐 천국의 것 같아가지고. 특히나 이제 사시다가, 하시다가 이제 불편한 언제든지 쉬었다 가는 공간이고. 좀 작은 농마가 나지 않았어요. 네. 다 개방해놨어요. 아무래도 쉬었다 가시라. 우리 만나는 사람은 다 말합니다만. 지난번에 강원도 또 그때 분이 6분이 하셨나? 그래서 하루 동안 쉬고 하고 아무나 쉬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치 안 받고 왔다 갑니다 하면 돼요. 대표님 하니까 한 번씩. 아, 그래서 네. 근데 대표님 네. 성함을 말씀을 안 해주시고 아, 잘못 들었나? 그래요? 혹시나요? 김자 기자 주자. 잠깐만 소개할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김자 기자 주자. 김기주. 네. 것처럼 농도가 높은 비료를 줘버리면 수분이 어디로 간다고요? 식물체에 있는 수분이 비료 쪽으로 가버려요. 그걸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부도 수분이 뺏겨버리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EC라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 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해수농법도 제주도에도 감기료도 쓰는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이제 바닷물에 5배 희석해서 준다. 어떤 사람은 2배 희석해서 이런 식인데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하려면 EC메타 같은 걸 해서 이게 얼만큼 이 안에 미네랄이 얼만큼 그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염도도 체크할 때 우리 절구 배추 절을 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한번 각자가 그거의 경험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를 고구마 농사를 했는데도 아직도 고구마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해마다 달라요. 그게 기후 변화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캘 때 시기라든지 또 우리가 퓨어링실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저기 해볼 때 정말 이 고구마처럼 쉬우면서도 예민한 작물이었거든요. 고객들이 제가 고구마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면은 머리 아픕니다. 손을 잘라줘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한국적인 고구마 캘 때까지는 그냥 손을 간지 상도란 얘기. 제가 손주 며느리인데 그거 반절 잘라가지고 엉성하잖아요.